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IT 대란 소식도 있었고요. 새벽 사이에는 또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내리면서 5,5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0.8% 하락한 17,700선, 다우 지수도 0.9%대 하락하면서 4만 선을 지켜내긴 했지만 4만 300선 아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나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산 시장이 앞으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들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가격을 요동쳤고요. 사퇴 소식에 9,200만 원 우리나라 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급등세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7만 선 돌파는 시간 문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좀 인버스적인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추이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3%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원유는 모두 다 달러로 거래가 되곤 하는데요. 미국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준 점도 국제유가 급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WTI가 3%가 넘게 급락하면서 배럴당 80달러까지 내려갔고요. 6월 중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요 시장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량이 뚝 줄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신차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52,200여 대, 작년 대비해서 무려 24%가 줄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점유율도 2분기 14.6%가 나오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3.3%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 보수적인 색채 속에 민주당인 텃밭인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테슬라의 미국 일부 공장이 IT 대란 여파로 생산이 중단됐었다라는 보도도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 뉴스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는데요. 테슬라는 4% 하락으로 금요일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맵을 통해서 전체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곳곳에 초록불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 좀 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사실 덜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6%대 하락, 그리고 AMD도 2%대, 인텔의 주가가 5%대로 큰 폭의 하락이 기록이 됐고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브로드컴의 주가도 모두 하락을 하면서 전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7%대 조정을 보였지만 반면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종목들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그 피습 관련해서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지지를 또 우회적으로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0.3% 빠졌고요.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대로 생각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와 GM의 주가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여행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킹홀딩스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고 반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허회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내다놓으면서 항공주는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에너지주들도 모두 하락했죠. 엑슨모빌의 주가 2%, 그리고 코노코필립스도 1% 후반대, 쉐보론의 주가도 1.7% 내렸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 엘리엇 쪽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되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스타벅스에게 뭔가 더 생기가 부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헬스케어 쪽도 보겠습니다. 일부 종목들 길레드 사이언스나 존슨앤존슨은 좀 쉬어갔지만 일라일리, 머크, 애플비 등의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 내용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좀 주말장에 들어서면서 하락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혼조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경신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도 1%대 조정을 보였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은 약보합권 거래된 가운데 시티그룹만 소폭 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카드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인데요. 실적 발표한 아멕스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 내용이 전달되면서 주가는 3% 가까이 밀렸고요. 비자와 마스터의 주가도 현재 1%대 주말 사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1%의 급락으로 뚝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크라우드가 배포를 했었던 보안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충돌이 되면서 전 세계 항공이나 통신, 금융 서비스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1만 편의 항공편이 떠야 되는데 무려 5천 편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의 일부 생산 라인까지도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완전 복구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낙폭을 확대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1%의 급락으로 304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고가까지 다시금 써 내려갔는데요. 올해 초 53달러에서 무려 지금 70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까지 한 16%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 것이죠. 아마존 대비해서 매출액 그 규모는 굉장히 적다고는 하지만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커머스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70달러에서 월마트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었고요. 그 부근에서 엎치락뒤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이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 2조 원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핏은 지난 몇 년 동안 보유했던 은행주들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각을 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는 팔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버핏의 최애 은행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 BOA가 부실 위기로 좀 흔들릴 때도 그때 6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했었고 이때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량의 지분 매각 나섰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가량의 하락으로 434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스타벅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스타벅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안을 주문했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물밑에서 스타벅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가치 확대 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투자한 지분 규모가 지금 명확하게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야기가 빠르게 나와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불매 운동으로 스타벅스가 올 한 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7월이 고점이었었는데요. 그 고점 대비해서는 한 70%가량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22%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엘리엇 소식에 오늘 지난 간밤에 6%의 급등을 보였고요. 79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럼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의 포인트 열어볼까요? 옮겨 탈 타이밍이다. 그동안 빅테크 종목들 특히나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요. 최근에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옮겨 탈 타이밍인가 한번 고민 나눠볼까요? 네, 이 빅테크 투자를 통해 이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예정된 다음 모멘텀인 이 금리 인하를 노리고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자금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흐름에 올라타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타이밍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지수의 최근 퍼포먼스만 봐도 이런 차이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최근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반면 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약세장 속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15일부터 19일까지 러셀 2000 지수는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가 활기를 띠면 첨단 기술을 내세운 빅테크가 아니라도 좋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인데요. 기술주 외 종목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투자 분석 회사 스트레치가스의 사장은 전술적 관점에서 7월과 8월에는 기본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연말과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찾아 투자에 나설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첫 번째 증시 포인트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뭔가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 시작해 볼 텐데 4가지 소식 중에서 첫 번째 한입뉴스는 대선 후보 사퇴 이야기입니다. 새벽 사이에 전달된 이슈죠.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향후 재선에 대한 도전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새 후보로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후보와의 지금 현재 지지율 격차 압박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3개월 앞둔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어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계속된 건강 및 인지력 논란과 또 벌어지는 트럼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큰 압박으로 작용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와 또 카밀라 해리스 간의 또 이 관련한 격차 때문에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이 되지만 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끝날 때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한입 뉴스 열어볼까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스타벅스의 지분 취득 소식을 전했죠. 행동주의 투자자, 그러니까 경영 개입 등 적극적인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타벅스 주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주말 사이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스타벅스의 지분을 취득해서 이 경영진과 주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란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도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투자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엘리엇 측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또 최근 공시 기준으로는 스타벅스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주주들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날 스타벅스의 주가는 6.8% 정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시장을 혼돈에 빠뜨렸던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뺐습니다. 어디서 뺐다라는 걸까요? 업데이트 이후에 약
50만 대의 시스템 다운 현상이 발생이 됐죠. 그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단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삭제 조치했다라고 밝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스페이스 X도 모든 기업의 적용 여부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약 850만 대의 윈도우 기기 시스템이 다운되는 이런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서 일론 머스크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테슬라, 스페이스 X 등 그가 소유한 모든 기업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X의 시스템만을 칭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소식 최근에 자주 전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픈 AI 반도체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로드컴 등 새로운 AI 반도체에 관련한 개발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죠. GPU 품귀 현상 속에 과연 그 대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와의 제조 공장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한 모금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오픈 AI가 브로드컴 등 팹리스 등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의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GPU 품귀 현상 속 오픈 AI는 인하우스 반도체 제작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글이 사용 중인 자체 칩 TPU를 개발한 전 구글 직원까지 고용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와도 제조 공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입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뉴스 첫 번째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한 소식입니다. 작은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 작은 실수가 만들어 놓은 파장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비난했는데요. 이 기업이 전 세계 기업과 또 정부 시스템을 다운시킨 결함이 있는 업데이트를 밀어붙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일 블룸버그의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이 CISA의 국장은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서 이 전 세계의 중요 인프라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회사는 결함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또 소프트웨어를 설계, 테스트,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이 국장의 발언은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장이 속한 조직이 핵심적인 정부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CISA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 보안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ISA는 사이버 공격과 또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안전과 보건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연방 정부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또 주와 지방 정부,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이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20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로 전체 윈도우 기기에는 1%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850만 대의 기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에코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객 지원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및 기타 업체와 함께 이런 취한 조치에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 및 전문가를 배치해서 고객과 직접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및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비롯한 클라우드 공급자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굉장히 큰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의료 관련한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거나 항공 관련한 시스템의 먹통 그러니까 정말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들어진 파장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떠한 대책이 발표가 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주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19일 11% 급락하면서 304.96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한 건 18일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1% 이상 폭락을 하게 된 거고요. 긴 시계열로도 한번 주가 퍼포먼스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계열로 보면 주가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0% 넘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번 사태의 여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유니레버라는 기업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가 대형 M&A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소식 볼 텐데요. 유니레버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 잠재적 인수자들과 초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스톤과 CBC 캐피털 파트너스 등 유명 사모펀드가 해당 아이스크림 사업부 인수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공식적인 아이스크림 사업부 매각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이스크림 사업부의 M&A 규모는요. 150억 파운드 또 미화로 19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M&A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레버는 여러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벤앤제리스, 매그넘, 월스 등 저희에게도 익숙히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벤앤제리스는 독특한 맛과 또 친환경적인 기업 철학으로 유명하고요. 매그넘은 고급 초콜릿을 입힌 아이스크림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매각하는 이유는요. 이 유니레버가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니레버의 새로운 CEO인 하인 슈마허는 지난 3월 아이스크림 사업부 분리를 포함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인 슈마허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넬슨 펠츠가 유니레버 지분을 인수하고 이사회에 합류한 뒤에 CEO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인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의 미션을 받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매각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스크림 사업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복잡한 콜드체인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사업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계절적인 특징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아이스크림 사업부 수익성이 감소하자 이 유니레버는 M&A를 통해서 수익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니레버는 지난주 유럽 내 사무실 직원의 3분의 1도 감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유럽에 1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유니레버의 주가는 지난밤 0.02% 소폭 하락하면서 58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머니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 슬립을 검색해보세요.